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를, 자, 화면이 보이세요? 여기 지금 그 출석 대체 시험 범위가 보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채팅창을 여기다 띄워놓고, 질문을 채팅창에 띄워놓고, 이렇게. 네. 자, 먼저 튜터 페이지를 가서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목소리 잘 들리죠? 지난번에 제가 디지털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그게 아주 성능이 안 좋았어요. 자, 먼저 출석 그 대체 과제물이나 기말 과제물은 이미 중간 과제물을 통해서 한 번 다 해보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과제물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오늘은 객관식, 문제 은행식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출석 대체 시험 공지와 자, 이 중에 대체 시험 보시는 분? 손 드신 거예요? 대체 시험 보시는 분? 자, 대체 시험 보시는 분 여기 채팅창에다가 말씀하세요. 대체 시험 그 출석 대체 시험을 보시는 분이 없는데 괜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황금 같은 휴일에. 그쵸? 자, 그러면 뭐냐면 신청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이건 과제물이구나. 자, 기말 시험 시행 공고. 여기 첨부 파일들 이거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자, 먼저 기말 시험 주요 변경 사항들. 자, 이런 것들 확실하게 읽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험 일정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 또 6월 6일부터 6월 9일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이틀,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학교를 대여해가지고 일제히 시험을 봤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지역대학에서 태블릿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출문제가 종이 기출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출석 시험이라는 명칭으로다가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시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는 있더라.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표를 설명할게요. 자, 시험은 입실 시간 보세요. 입실 시간은 최소 시험이 시작되기 20분 전, 뭐, 늦어도 20분 전에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20분 전부터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험지 나눠줄 때 입시를 하면은 조금 감독관한테 눈총은 받겠지만 뭐 어쨌든 뭐 근데 우리가 긴장하면 시험 시간 뭐 한 30분 뭐 어떤 분들은 아예 뭐 1시간 전에도 와서 미리 시험 공부하고들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입실 시간을 보시고 시험 운영 시간을 보세요.
9시부터 10시 15분. 자, 총 몇 시간입니까? 몇 분이에요? 75분이죠? 이 75분 동안 몇 과목을 보냐면 세 과목을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과목 중에 세 과목을 다 보는 분들은 75분 동안 시험장에 있어도 되지만 두 과목을 보게 될 경우엔 두 과목에 해당되는 시간이 지나면 퇴실하셔야 돼요. 그럼 한 과목만 보는 분들은 네, 한 과목에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계시다가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보사회와 행정 말고는 세 과목이 다 출석 시험이죠? 과제물 또 있나요? 자, 기말 과제물 한번 꺼내 볼게요. 제가 꺼냈습니다. 이건가? 아, 이거 시험범위구나. 꺼내다가 말았군요. 자, 기말 과제물. 행정학과. 그러니까 한 과목이잖아요. 한 과목이고 나머진 전부 다 저기잖아요. 출석 시험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디다가 놨습니까? 아, Q&A에다 놨나? 자, 어느 학우님께서 저는 네 과목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유형 어딨지? 출석 과목별 평가 유형 이걸 보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자, 우리는 지금 자, 컴퓨터의 이해와 사회복자 개론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모모만 있어요. 글쓰기와 세계 역사와 행정학 개론과 정보사회와 행정 이렇게 네 과목이잖아요. 그쵸? 그 중에 어때요? 요거 정보사회와 행정만 과제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출석 시험이네요. 그러니까 세 과목.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여기 보시면 8 자, 공지사항 다시 갈게요. 여기 보시면 한 회차당 세 과목 볼 수 있으니까 어때요? 한 회차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할 때. 자, 그리고 날짜는 어때요? 지금 5월 31일 금요일만 17시 35분 오후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1일서부터 9일까지는 아침부터 쭉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날짜와 시간을 또 아니면 내가 직장인이에요. 나는 이날, 이날 조금 반차를 내고 이날 퇴근해서 시험을 보겠다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5회차를 신청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튜토리얼 그 연습하는 게 있어요. 자, 시험일 신청 갑니다. 신청은 5월 7일 화요일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다음 주 대체 휴일 월요일 지나고 바로 화요일부터 9시 30분부터예요. 방송되는 무조건 모든 것이 9시 30분부터예요. 수강 신청도 9시 30분. 근데 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지 몰라도 이 경쟁률이 있는 과목들을 신청할 때는 이렇게 광클릭을 한다고 하거든요. 광클릭으로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9시부터 책상 앞에 있어요. 9시부터 컴퓨터 앞에 있어요. 모바일로 하는 거 이거 되게 늦어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9시부터 있고 막 30분 되면 막 칼같이 막 선택 막 골라놓고 저장만 누르기 준비를 딱 해두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광클릭을 미친 듯이 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도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30분이 정말 기다리기 너무, 어, 좀 힘든 그런 30분인데, 정말 그래서 이 9시 30분이 되게 막 그때 원망스러웠어요. 그냥 9시에 하지, 막 이런 거. 자, 30분부터 6시까지, 예, 21일 6시. 그러니까 2주, 딱 2주네요. 2주 동안 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내가 시험 신청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되시죠? 예, 절대 충분히 안 됩니다. 왜? 오늘 좀 뭐 하다가 깜빡했어. 아이, 내일 하지 뭐. 이 기간 안에는, 이 기간 안에는 새벽에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아무 때구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아무 때구나 신청을 새벽 시간에라도 하십시오. 내가 생각난 날. 자, 그리고 이제 신청 경로는요.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고 학사 정보, 수업 시험, 온라인 시험 신청 및 조회로 갑니다. 우리 제 화면에 이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학사 정보 수업 시험 갑니다. 아, 여기 있네요. 온라인 시험,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온라인 시험 태블릿 신청 조회. 바로 요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자, 요 단추를 눌러서 시험 신청 화면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봅니다. 자, 1에서 3과목을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과목서부터 6과목은 어디요? 두 번에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과목. 7과목은 3번에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과목, 1과목.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저 선생님 질문이요. 전 4과목을 보는데, 그럼 2번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과목 신청 가능합니까? 저 원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원래는 안 된다고도 나와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방송대를 다니는 재학생이 2과목을 신청을 해봤더니 되더라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과목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랑 이게 좀 다르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눠서 볼 수 있으면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틀 동안 시험 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예시. 5과목 시험 대상자가 4과목만 이외에 걸쳐 나누어 신청하고 한 과목 미신청할 수 없음.
아, 어딨지? 그 문구가? 아, 있어요. 네, 아무튼. 자, 이제 입실 시간 봅니다. 이렇게 시험을 신청하게 되면 태블릿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신청하신 분들에겐 태블릿이 현장에 가면 이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가성비 좋은 태블릿 하나를 구입했는데 이제 이런 태블릿을 이제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태블릿을 세팅을 시켜놓고 20분 전에 입시를 하고, 자, 이런 것들 틈틈이 읽어보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튜토리얼을 할 거예요. 시험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신청만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만 하면 그럼 저는 어디서 시험을 봐요?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시험실 확인 요령은 어디요? 5월 27일 월요일 9시 30분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5월 21일까지는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시험 신청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바빠서 깜빡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못한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저 시험을 못 보나요?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정해진 과목대로 시험을 보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다고 신청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 학우님들한테 스케줄이 있으면 그날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어, 왜냐면은 기말 시험에서 이제 나머지 60점을 채워놔야 되니까. 자, 이 특별관리 대상 학생 응시 요령, 이거는 이제 그냥 가고, 예를 들어서 계산기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와, 제가요, 우리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어요. 여기 그 학교 공지사항 보면 그 과제물이나 시험 범위 변경되면 이렇게 공고가 올라오잖아요. 이 공고가 올라오면 제가 1차 확인을 합니다. 1차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학과 학생들이 들을 만한 과목이 없구나. 그러면 공지를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 헷갈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지를 안 드리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느 학생이 경제학과 과목을 듣는 거예요.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이 기초 미시 경제론이라는 1학년 과목을 어떤 학생이 듣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면은 이 경제학과 과목인데,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과제물 과목이었거든요. 과제명이 바뀌었는데 공지를 안 해줬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특강 들을 때 다른 타학과 과목 신청한 거 있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도 특강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이었는지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아주 시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신청하는 연습 단추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튜토리얼이
기말 시험 신청하는 튜토리얼이 없어진 겁니까? 아, 기말 시험 보는 연습 링크가, 어머, 왜 없앴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튜토리얼을 없애다니? 음, 그렇네. 자, 여기 있습니다. 21랑 1학기 시험 과제물 안내. 자, 여기 보면은 시험, 네, 시험 절차 따라하기. 자, 요 링크를 일단 클릭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식 시험을 보실 예정입니다. 자, 객관식 시험. 이 화면이 여러분 태블릿에 나올 거예요. 자, 출석 온라인 시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기 눌러요. 자, 시작하기. 자, 그러면은, 자,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태블릿을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해보시든지, 이렇게 해보시든지, 이제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단계 갑니다. 진행을 위한 안내. 일정 시간 동안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지 않으면 태블릿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거는 우리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1분 뒤에 화면 잠김.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런 경우에 태블릿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에 터치펜이나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아이쿠, 아 아파. 자, 이렇게 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준다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튜토리얼과 모의 테스트 수행 중이라도 시험 시작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시험 응시 화면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막 뭔가 하다가도 시험 시간이 되면 시험 모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계는 자, 시험에 응시합니다. 답안은 즉시 저장,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답안이 최종 제출되고 시험이 종료됩니다. 요 다음 단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가로 모드를 권장한다고 하니까 가로 모드를 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학번과 이름과 이제 인증번호. 인증번호는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래요. 저 인증번호 모르겠는데요. 감독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인을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서약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음을 서약해야 합니다. 서약합니다. 클릭. 근데 태블릿이니까 터치를 해야 되겠죠? 터치. 자, 따라하기 모의 테스트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모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시험 준비를 끝냈습니다. 시험 준비가 끝나면 하단 버튼을 누르세요. 이거 누르래요. 자, 이제, 이분은 농학과네요. 자, 1학기 기말 시험
2분 03초 남았대요. 다음 단계. 자, 시험 화면 안내를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 자, 교과목명과 해당 과목의 푼 문제수와 전체 문제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숫자는 내가 문제 푼 거 숫자, 뒤에 숫자는 전체 문제 숫자. 다음 단계 갑니다. 여기에 남은 시간, 시험 시작, 종료 시간, 그리고 응시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어디에요? 여기에요. 음, 그, 제가 주석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아이, 주석을 또, 오, 예. 자, 터, 마우스. 자, 터치. 자,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이원석 학우님 같은 경우는 노안이 오셨잖아요. 노안 안 왔어도 왔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터치하고 다음 단계. 노안 안 왔다. 그럼 작아도 된다. 작게 터치. 다음 단계. 이렇게. 자, 그래서 글자를 크게 한번 눌러볼게요. 터치 하면 글자가 조금 커졌어요. 그리고 글자를 작게 하면 글자가 좀 작아지죠? 자, 이 전체 모드를 눌러볼게요. 전체 모드. 이건 전체 모드인데 안 된대요. 자, 전체 문제 보기로 변경. 예, 이제 되네요. 네. 그리고는 전체 문제 보기는 과목별 전체 시험 문제를 상하로 이동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네요. 상하로 이동할 수 있다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봐요. 자, 다음 단계. 자, 버튼을 눌러서 한 문제 보기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 문제씩 보이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 화면이 조금 달랐죠? 자, 문제와 배점 정보 그리고 보기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다음, 이전,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보는 단추죠? 이 이전 문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 문제 풀었으니까 다음 문제 가고 싶다. 이건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문제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문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들. 응? 그러니까 얘네들, 얘네들을 그러니까 마우스로 손으로 터치하는 거죠. 태블릿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번 위치에 있어요. 이거를 2번을 터치를 하면 2번 문제로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단계. 자, 그럼 직접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자, 문제를 이렇게 읽어야 되죠? 다음은 별자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답을 한 개만 고르시오. 북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로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전 무슨 별인지 모르겠는데 2번을 선택하래요. 북두칠성이라네요. 2번 터치. 자, 2번 터치하니까 어때요? 여기에 아까 요 번호 옆에 요 빈 공간들에 어때요? 답이 와 있죠? 답이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갑니다. 자, 다음을 눌러서 다음 문제로 이동해 보래요. 제가 요 다음을 눌러 볼게요. 다음. 그랬더니 다음 문제로 이동했어요. 자, 아래 내용을 읽고 가장 적절한 답을 한 개만 고르시오.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다. 맞다, 틀리다. 맞다를 누르래요. 맞다.
그럼 여기 어때요? 여기 또 1번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엔 다음 단계. 자,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해당 문제로 바로 이동하려는데 문제 번호를 선택해 보래요. 자, 요거를 선택할 거예요. 자, 다음 단계 요거를 터치합니다. 터치. 다음 단계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다시 확인할 문제는 책갈피 표시를 해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전체 문제 수가 3개고 지금 2개째 풀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몇 개의 문제를 풀어요? 50점 만점인데 배점이 2점이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5, 25문제죠? 그러면 이 25문제 푸는 동안 하나 순번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문제 풀 수도 있죠. 열심히 공부했으면. 자, 그런데 어때요? 좀 애매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어때요? 그때 바로 이 책갈피 기능, 그때 바로 이 책갈피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계에서 책갈피 기능을 해볼게요. 자, 책갈피. 어딘가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디에 변화가 생겼냐면 바로 여기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 표시 이쪽에 변화가 생겼죠? 책갈피 표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해당 문제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니까 다음 단계. 자, 상단에 교과목명을 눌러서 다른 교과목의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C 교과목을 누르래요. C 교과목을 눌러볼게요. 자, 시험 종료 전에 상단 교과목명에 표시된 푼 문제수와 전체 문제수와 오른쪽 목록에 답안이 입력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입력되지 않은 문제가 없죠? 지금 여기 머니게임, 버니, 버니게임인데? 아, 비디오 게임이네. 1번 비디오 게임. 이렇게 답이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했죠? 그럼 다음 단계 갑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고 시험을 종료하려면 상단에 시험실 퇴실을 눌러요. 자, 어디 상단에 시험실 퇴실이 있나요? 마우스 위에 올라가 볼게요. 네. 화면이, 네. 여기 시험실 퇴실, 이거를 누르래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진짜로 퇴실하실 거냐 물어봅니다. 시험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자, 답안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시험 끝. 1학기 끝. 성적표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태블릿으로 시험을 보는 온라인 출석 시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방법으로 쭉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종이도 아낄 수 있고 또 이 태블릿이라는 이것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좋은가 봐요. 코로나 끝나도 이거를 활용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어 종이도 아끼고 그다음에 학교를 대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대여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대여비 이런 걸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 국가 자격증 시험 볼 때도 막 학교 빌리잖아요.
그런 거 그냥 사용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해 보신 분 있을라나? 그분들이 알 건데.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에요, 저 물건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보기 튜토리얼 종료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링크가 우리 튜터 페이지에다 제가 여러분들 드렸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1학기 4월 16일 기말 평가 안내. 기말 운영 계획만 올려줬구나. 이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틈나는 대로 연습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다시 해보기 한번 해봐요. 다시 해보기. 자, 튜토리얼 따라하기. 자, 온라인 시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눌러요. 자, 태블릿은 자유롭게. 이것은 화면이 시간이 되면은 잠긴다고 했었어요. 그럴 때는 이 끝이나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으니까 이거를 눌러서 화면을 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튜토리얼과 모의 테스트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막 수행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시험 보기 모드. 자, 그럴 땐 어때요? 감독관이 아무래도 시험 공부하던 책들이나 자료들을 전부 다 가방에다가 넣으라고 안내 멘트를 하겠죠? 자, 가로 모드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학번과 이름과 그리고 인증번호는 어떤 거라고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서약서. 나는 절대로 컨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컨닝은요, 내가 남의 거 보여주는 것도 컨닝이지만, 아, 내가 남의 걸 보는 것도 컨닝이지만,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도 부정행위예요. 예, 절대로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자, 서약했으니까 이제 시험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시험 시간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 빨리 시험을 보러 갑니다. 시험 화면에 자, 시작합니다. 여기 과목 수가 세 과목, 그중에 세 과목 중에 아직 한 과목도, 자, 세 문제 중에 아직 한 문제도 안 풀었다. 자, 여기는 남은 시간과 시험 시작 시간 응시 정보가 있는 곳이다. 자, 내가 노안이니 글자를 크게 보고 싶다. 이것을 누르면 글자가 조금 커지고 이것을 누르면 다시 작아진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전체 보기 단추래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 보기를 누르니까 자, 전체 보기를 누르니까 어때요? 1번, 2번 이렇게 문제들이 연달아서 다 보이는 거죠? 자, 그럴 때 과목별 전체 시험 문제를 상하로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한 문제씩만 보기로 다시 변경하래요. 그래서 한 문제씩만 보기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나 이전 문제를 갈 때는 요것과 요것을 눌러서 이동한다고요. 자, 그리고 문제 번호를 선택해서 다음 문제로 바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문제를 직접 풀어봅니다. 자,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을 클릭하니까 2번이라고 체크가 되어집니다. 이때 바로 체크되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다음 단추를 눌러서 이동하래요. 자,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다. 맞댔어요. 그래서 답이 체크가 됐고, 다음 문제. 자, 오른쪽 문제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문제로 바로 이동이 된대요. 자, 요렇게 눌러볼게요. 짠. 그랬더니 바로 온다는 거. 자,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 나 잠깐 다른 문제 풀고 올래. 책갈피 표시를 한다고 했어요. 책갈피 표시. 그랬더니 어때요? 이 해당 문제 옆에 이렇게 책갈피 표시가 붙어진다는 거. 그리고 상단의 교과목명을 눌러서 다른 교과목의 시험 문제를 이제 풀어야죠. 그래서 교과목 C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과목명이 표시된 문제 푼 수와 전체 문제 수가 일치했어요. 일치했으면 내가 문제 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럼 답안이 입력되지 않은 문제가 없죠? 그럼 나 시험 다 본 거죠? 그럼 어때요? 시험실 퇴실을 누르래요. 시험실 퇴실. 정말 퇴실하실 겁니까? 예. 근데 아니요 누르고 어때요? 다시 한번 시험을 검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 합니다.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 자, 이것을 제가 공지사항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특강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여기 경제학과네요. 경제학과니까 제가 요거만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튜터 페이지 링크 이게 뭐라고 그랬죠? 시험 따라해보기. 자, 요거를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링크가 클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6월 며칠까지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6월 9일까지 시험 본다고 했나요? 어디 있지? 아, 아이고, 신청일. 6월 9일까지. 자, 6월 9일까지 공지로 올라와 있게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은 손 모양으로 변하면 바로 클릭하면은 이제 창이 열려서 여러분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험 볼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시험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학기 초에
알려드렸어요. 어디다가 알려드렸지? 자료실에 알려드린 것 같은데. 자료실 아닌가요? 자료실 맞는데. 제가 뭐라고 올려놨을까요? 한글 수. 이거 기출문제 행정학개론 이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다음에 오, 왜 없지?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혼자 공부하는 방법 올려드렸잖아요. 채팅창에. 자,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 한번 읽고 갈게요. 시험 시간 안에 교과목을 왔다 갔다 풀 수 있나요? 그렇죠. 왔다 갔다 풀 수 있죠. 자, 그런데 어 대개는 왔다 갔다 잘 안 풀죠. 보통은 한 과목 다 풀고 그 다음 과목을 풀죠. 저건 너무 극단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분명히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학기 초에 이 튜터 특강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어딨죠? 어디다가 제가 올려놨죠? 자유 게시판에다가 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여러분 다운로드 받은 거 있어요? 있나요? 없으세요? 자, 우리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인증샷 한번 더 찍겠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제가 우리 학기 초에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학기 초에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 맨 뒷페이지에 있어야 될 텐데 적응 방법, 일정표, 유형. 오, 되게 신기하네.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음? 이거.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학기 초에 특강할 때 이거 보여드리면서 공부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학기 초에? 근데 이 게시글이 지금 제가 어디다가 놨는지 찾을 수가 없네? 여기 이거 설명을 분명히 그때 했는데. 과- 저- 과- 아이고, 이게 어디 있냐. 아휴, 자, 시간이 가니, 음,
자, 시간이 가니 이거로 하시죠.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옆에 기말 시험지가 있나요? 여러분 옆에 기말 시험지가 기말 시험지가 나도 없네. 없으면 자, 아직도 한 번도 여기 안 들어가 보신 분. 이거 유노 캠퍼스인데 유노 캠퍼스가 왜 안 열리지? 음, 음, 마이 페이지. 내 찐 목록들 다 어딨지? 이건가? 행정학개론이 안 보이네요. 자, 행정학개론. 자, 여기 강의 자료실. 자, 강의 자료실에 가보면은 흑백 자료도 있고 컬러 자료도 있어요. 여기 기말 시험 문제. 여러분, 기말 시험 문제만 다운로드 받으면 안 돼요. 모두 받아야 돼요? 퀴즈. 모두 받아야 될까요? 답안지. 답안지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자, 답안지 구경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방송대 답안지. 음, 방송, 자, 1학기 기출문제. 자, 정답표. 기말시험 정답표. 자, 19년도 정답표 한번 봐볼게요. 19년도 정답표. 자, 이게 여러분들 정답표입니다. 여러분들이 8학기 동안 보셔야 될 정답표예요. 우와, 이걸 어떻게, 여기 글쓰기 과목 있죠? 글쓰기 과목. 자, 1번서부터 5번, 6번에서 10번, 11번에서 15번. 그러면서 이렇게 5개씩 답안이 묶여져 있어요. 자, 간혹 가다가 알파벳들이 있어요. 알파벳은 여기 보세요. A는 중복된 답이 1, 2번이라는 거예요. B는 1, 3번, C는 1, 4번, D는 2, 3번. 제일 좋은 게 뭘까요? K. 1, 2, 3, 4가 다 답이야. 예. 네. 그래서 이렇게 K 있는 답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내가 맞춘 정답이 정답인데 왜 이게 정답이 아니고 딴 답이 정답이라고 하시지? 그러면 이의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도 실수를 하시니까 어때요? 아, 그럼 중복 답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으로다가 그러면 혹시라도 압니까? 여러분이 체크한 답까지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지. 자, 이렇게 해서 전 학년의 과목이 이렇게 나오는 게 실제
답안지예요. 자, 이렇게 이런 답안지를 보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지랖 넓은 학우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각 지역대 학별로 이렇게 저처럼 오지랖 넓은 학우들이 이 답안지, 이 원본 답안지에서 각 학년의 과목의 답안을 복사해 와서 이렇게 지가 표를 만들어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19년 1학기 과목, 몇 과목이에요? 6과목. 이거 추가 수강 신청한 거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 6과목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2018년도 과목, 2017년도 과목,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오지랖 넓은 동료 재학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아, 이것도 드려야 되겠구나. 예. 자, 요것도 올려드릴게요. 생각난 김에 올려드려야지. 아, 여기 자료실. 그, 내가 왜, 아니, 왜 공부하는 방법을 까먹었을까? 5년치. 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고요. 근데 이제 타학과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이제 5년치씩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좋죠. 자, 아까 윤호 캠퍼스 마저 갈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말 시험 문제를 하나 다운로드 하잔 말이죠. 그래서 HWP 파일이나 PDF 파일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일로 올려놓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해가지고, 어, 맞추기. 오케이. 외국에 사는 학생들은 한글 파일이 그 컴퓨터에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PDF 파일을 보라고 PDF 파일을 올려주는 거라서 우리는 한글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면 되죠. 왜 뭔 출력이 이렇게 늦게 되냐? 겨우 2장인데?
원래는 기출문제를 최소 2부씩 출력합니다. 왜 2부씩 출력하냐면 하나는 출력해서 답안지를 보면서 답안을 체크해둬요. 답안을. 그리고 마저 하나는 공부를 하고 풀어보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어, 풀어보는데, 또 풀어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또 출력하시면 되죠. 그러나, 그거는 종이 낭비니까, 자, 한 번 공부하고,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점 정리를 어떻게 한다? 바로 이제 기출문제, 과목 교재와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PC 앞에 앉아요. 전 익숙한 게 PC라. 자,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 교재를 펼칩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교재와 기출문제를 풀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1장이에요. 1장이면은 1장에 해당하는 문제가 1장에 해당하는 문제가 여기서 많겠어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19년도니까 여기 36번 문제가 여기 행정 행태설이네. 행정의 개념을 인간 집단의 합리적 행태에 관한 합리적 행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해 밝혀진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학설은 이게 행정 행태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에. 책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행정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인간 집단의 합리적인 활동, 합리적 행태, 합리적인 활동. 자, 그리고 밑에 또 있어요. 이거 진짜 똑같아. 자, 인간 집단의 밑에 줄 오로지 인간 집단의 합리적 행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연구. 자, 이러면 어때요? 줄 칠 때. 자, 빨간 펜을 들고 줄을 어떻게 칩니까? 문제를 줄 쳐야죠? 문제를 어떻게 치느냐? 책에 치는 거예요. 책에 어때요? 아까 어디 썼어요? 진짜 똑같은 거. 인간 집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인간 집단의 합리적인 행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해 밝혀진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게 바로 몇 년도? 19년도 36번 문제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 앞에 앉는 겁니다.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워드 파일 하나를 열어요. 자, 열어서 제 1장. 제 1장의 이름이 뭡니까? 행정이란 무엇인가? 이거 입력하면서 공부되는 거 아세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책을 몇 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했었냐면은 3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엔 강의를 들으면서, 두 번째는 내가 먼저 기출문제를 풀면서, 세 번째는 요점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3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범위인 것들이 좋아요. 왜 이왕이면 책 한 권 공부 다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학개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라 할지라도 이걸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다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각 과목의 자료들이 만들어지죠. 음,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예, 각 과목의 자료들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든 강의록, 음, 왜, 예, 기말, 기말 위주, 좋았어. 네. 자, 여기. 자, 공공관리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명칭이 바뀌었냐면 공공협치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게 뭐죠? 앞에 거는 연도고 뒤에 거는 문항 번호라고 했어요. 그 14년도 6번 문제의 답이 바로 외부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지? 외부성이랑 옆에 문, 문은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한 경제 주체의 소비와 생산 및 분배 행위가 시장 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의 답이 외부성이라고 하는데 이 외부성이란 답이 나오는 문제는 항상 이랬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있는 거예요. 객관식일 때는 또 이렇게. 여기 또 있죠? 이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이것도 문제로 나왔었다. 어떻게요? 11년도 8번과 9번에 괄호 넣기로 나왔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 여러분, 공공재 행정학개론에서 이제 이미 공공재가 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주 나왔다.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 공공재 관련한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죠. 이것까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세 번인가요? 책을 세 번 보게 되는 건가요? 네 번 보게 되는 건가요? 책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안 보고도 이렇게 쫙 이 목차 페이지 안 보고도 대충 어디쯤인 걸 알고서 딱 책이 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간과제물 제출 안 하신 분들 명단을 받았더니 30% 정도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어, 튜터 특강 때, 학기 초 튜터 특강 때, 그 뭐지? 그거에, 음, 제가 추가로 과목 신청 그 추천드렸는데, 거의 많이 안 하신 것 같은 이렇게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컴퓨터의 이해를 그 과제물 하시려면은 질문이 저한테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평년 같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잘 알아서 안 하셨는지 몰라서 안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출석 대체 시험 보시는 분 신청하는 방법과 시험 보는 방법은 기말 시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 대체 시험 신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한 번, 1회차에 세 과목인데 우리는 어차피 뭐만 보면 돼요. 한 과목만 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몇 분 안에 나와야 돼요? 25분 안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어, 이제 시험 결과는 아마도 이제 한 6월, 원래는 종강이 되는 시기가 보통 6월 셋째 주가 다른 대학들도 다 종강이 고맘때거든요. 방송대도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 이렇게 태블릿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험을 빨리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성적 처리를 하게 되느라 성적 처리가 완료가 되면은 뭐 한 6월 말 넷째 주 빠르면 넷째 주 과제물까지 점수 확인하려면 뭐 7월 초? 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성적 다 나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다른 질문. 내가 그 교과목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전공이 전산학과였어요. 저 컴퓨터에 의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아, 기말 시험 범위 좀 볼까요? 자, 제가 이거를 정보사회의 이론적 관점 5가지를 설명하시오. 요거를 봤어요. 이게 우리 책에 있나요? 네. 책에 있는 것과 어, 참고 문헌을 조금 토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참고 문헌은 아래 양식을 준수하래요. 저자 이름 점, 출판 연도 점, 요거까지도, 심지어는 요거까지도 붙이셔야 됩니다. 단행본에는
이 표시를 붙이게끔 되어 있는 게 규칙이에요. 이렇게 꺽쇠가로, 위아래 꺽쇠가로. 자, 그리고 점 출판사. 이 출판사는 어디까지 있냐면은 지역명까지 쓰게 돼 있어요. 우리 중간 과제물 특강할 때 단행본 쓰는 형식 아시잖아요. 이 형식이 지금 뭐예요? 사회과학 분야의 참고문헌 기재하는 형식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교재 2장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하되 표절률 검사가 진행된다는 점, 그다음에 교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기 생각을 덧붙일 것. 그럴 수 있죠. 자, 글자 포인트는 아주 작은 10포인트인데 네다섯 장. 그러면 이게 표지 파일이 있죠? 표지 파일이 있으니까 앞뒤 페이지는 빼주셔야 되는 거죠? 과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소제목과 참고문헌을 제시할 것. 음, 소제목과 참고문헌, 목차 쓰라는 말씀은 지금 없죠? 그래도 목차 쓰세요. 목차 쓰시고, 목차 쓰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목이 아예, 어, 1, 정보사회의 이론적 관점. 아예 제목을 이렇게 써버리세요. 그리고 첫 번째 이론적 관점, 두 번째 이론적 관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또 개요 번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니까. 음, 그렇게 하시고, 다른 학년 거, 아유, 경제학과 걸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죠. 타학과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데, 그걸 하면 안 되고, 자, 우리 이제 시험 범위 가봐요. 이제 나머지, 요건 대체 시험이네. 요거 대체 시험은 어때요? 1장, 2장, 5장, 6장, 13장. 대체 시험 조금 어려우니까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말 시험 범위 이건가? 자, 행정학과 글쓰기. 글쓰기는요, 교재 및 방송 강의의 전범이에요. 교재는 1에서 24, 201에서 223쪽. 그 다음에 방송 강의는 1강과 11강을 빼고 나머지. 다음에 자, 이건 3학년 과목이고요. 사회복잡 개론. 자, 교재는 여러분 2019년 교재 있어요? 2019년 교재 1장에서 15장.
워크북은 2020년 거 1강에서 15강, 매체 강의 1강에서 15강. 그러면 교재를 2019년 걸 출판문화원에서 아직 판다는 건가? 이럴 경우에는 출판문화원회를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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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근데 지금 사회복지학개론 수강하시는 분들 지금 책에 몇 년도 판이에요? 음, 2014년도 1월 24일 아, 초판이 2019년, 초판 개정판이 2019년 1월 25일 날. 지금 그거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목차 있죠? 목차를 사진으로 찍어서 게시판에 한번 서로 공유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목차들 있죠? 이 목차들. 저는 이거 행정학개 이론 책이지만 이 목차들만 찍어서 내지는 이렇게 적어서 소통을 한번 해보시고 그 중에 없는 것들은 뭐 어떻게든 뭐 해야 되지 않겠나? 무리하시네. 자, 컴퓨터 A의 5장에서 13장, 1장서부터 4장은 뭐길래 안 내죠? 너무 쉽다고 생각하셨나 보나? 그러고 세계 역사 어딨죠? 여기 있다. 세계 역사는 정말 암기 과목 1장에서 8장, 10장에서 11장, 강의는 1강에서 10강. 음, 세계 역사도 15강까지 있죠? 목차가 다른 게 없는데 왜 2019년 거라고 지목을 하셨을까요? 신기하다. 자, 세계 역사. 그러면은 세계 역사, 컴퓨터에 의해 사회복지학개론, 행정학개론, 정보사회와 의해 하나가 뭐죠? 글쓰기! 끝났네. 시험 범위 끝났고, 네, 시험 범위 끝났고, 공부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과목은 달라도 공부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아, 제가 좀 시간만 좀 있었으면 뭐 저래도 같이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는데 저만 딸랑 여러분 기다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안 하지. 여러분, 이 사람이 약속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만들어 놓고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의 시간이 왔습니다. 참고로 특강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 6월 시험 다 보고
시험 다 보고, 6월 7일이 시험을 다 본 상태죠? 그러면 그 주 주말이나, 그 주 주말이나 그 다음 주 주말 깨에 이제 여러분 혼자 홀로서기 하는 특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1학기를 이제 막을 내릴 겁니다. 공유를 풀까요? 음. 아유, 그래도 많이 낙오 없이 오셨어요. 워낙에 인원수가 적었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나 하나 자퇴하면 너무 티나는 건가? 막 그러면서 자퇴를 안 하셨는지 많이, 네, 포기를 안 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행정 공부가 어렵지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질문, 질문하세요. 자, 쉬는 시간 없이 지금 1시간 35분 왔습니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내가 지금 어디 어디 시험 공부하고 있다 하는 그 진도 상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 정보사회와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물이 아니니까 굳이 필요 없겠고,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 중요하죠. 특히나 행정학 개론 과목 같은 경우, 음, 예.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책 이 위아래로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 접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도 위치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옴, 여기 시험 문제 나옴, 한, 여기 또 시험 문제 나오네. 이겁니다. 그래서 책 위아래가 이렇게 만져보면 볼록해요.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요. 이렇게 접어두지 않으면 어딘지 잊어버려요. 그 요즘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이거는 왜 붙여놨냐면 그냥 제가 튜터니까 붙여놓은 거지. 저 공부할 땐 이런 거 안 붙여놨어요. 이런 거 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접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자, 왜 양쪽이, 왜 두 곳이 볼록할까요? 이것도 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 자, 책은 한 장이잖아, 양면이잖아요. 양면인데, 이쪽에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 다음 문제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어디를 접어줘야 되는지 망설일 틈이 없잖아요. 그냥 여기 한 번 접고 여기 한 번 또 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건 이쪽 방향으로 접힌 거, 이쪽에 나왔던 건 이쪽 방향으로 접힌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여러분 빨리 질문하셔야 되는데. 59점 안 맞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지금 현재 가제물 목차 그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뭐 대충 가르쳐 주시던데 잘 이해가 안 가지. 아, 뭐, 개요 번호 적은 예, 거요? 예, 그 개요 번호 적은 거, 음, 그것도 우리 중간 과제물 특강할 때 이거 있잖아요. PDF 파일.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이라는 PDF 파일 음, 다운로드 받으셨죠? 예, 거기 개요 번호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음, 로마 자서부터 뭐 이렇게 막 점점으로 이렇게 번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우리가 늘 쓰는 건 그냥 숫자로 쓰는 거잖아요. 그 중에 지금 제가 쓴 식의 개요 번호가 있어요. 그 예, 제일 흔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파일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한글 파일에서 목차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 제 채널에 이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목차 만들기 하시면, 네. 훨씬 좋을 거고요. 그리고 글씨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속 보여요. 제가 그 중간 과제물 채점하다 보면 정말 글씨를 말도 못하게 크게 하신 분들이 그럼 감점할 수도 없고. 목차 크기는 보통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목차는 어 일단 큰 제목하고 중간 제목 사이 크기로 해요.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여기 우리 강성남 교수님은 지금 본문을 10포인트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개요 번호들은 11포인트씩 주세요. 그럼 목차도 11포인트. 그리고 11포인트 하고 제목은 좀 진하게 거기까지. 음. 1포인트면 더 주란 말이죠. 응,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과도하게 줘도. 음. 자, 채팅창에도 질문이 없으시고, 어,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 참,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지금 형성평가, 음,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형성평가는 여러분 강의만 무조건 들으면 20점. 자, 지금, 전범위인 과목은 어차피 다 듣게 되니까 100%가 되겠지만, 전범위 아닌 과목들은 굳이 내가 이걸 100% 만들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프로 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75% 이상. 80%까지는 좀 들어줍시다. 예. 저는 100%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 튜터 커뮤니티에서는 자꾸,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좀 덜 힘들라고 80%까지, 예, 들어주시면 뭐, 형성평가 20점, 만점 다 맞는다 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스코어 50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형성평가는 당연히 20점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20점 더하기, 자, 20점 더하기. 뭘까요? 과제물 점수 나오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50점. 음. 아니면 45점도 돼요. 45점도 됩니다. 40점도 돼요. 왜요? 기말 시험 몇 점 만점이에요? 50점 만점인데 40점 맞은 사람 2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50점에서 20점 맞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죠? 예.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형성평가 당연히 20점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과제물과
그러니까 중간 평가를 잘 맞아놔야지 기말에 편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50점이면 어때요? 기말 시험 눈 감고 찍어도 10점은 맞는다 이거죠. 자, 제가 여러분 100점 맞으라고 했습니까? 안 그랬죠? 그쵸? 우리는 과목 이수를 목표로 하자고 했죠? 61점에 우리 이수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런데도 포기하시면 진짜 아까운 거예요. 정말 이 복 받으신 분들이 말이야. 자, 이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 지금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추가로 궁금하시면 그 만약에 1대1 게시판 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겠습니다.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랬죠? 일찍 끝나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 그 시험 끝나고 네, 시험 잘 보시고요. 중간에라도 뭐 시험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네, 시험 끝나고 6월 한 둘째 주 주말경에 제가 특강 네, 마지막으로 할 거니까 그때 뵙기로 하고 네, 또 오늘도 열공할 결심을 하시자고요. 같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